인간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한비자. 본심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한비자만큼 인기 있는 중국 고전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적어도 3만 명 정도의 경영자들과 만나왔는데 그들에게 즐겨 읽는 중국 고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판에 박힌 듯이 논어나 순자라고들 한다.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로 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책이 뭡니까? 하고 되물으면 실은 한비자입니다. 라고 본심을 털어놓는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한비자의 모든 것을 상징해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칠 말이 아니다. 전 20권 55편을 통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본질은 입에 발린 말로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의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솔직하게 써냈다는 점이다.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동기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느 때 즐거워하고 어떤 때 분노하게 되는가? 사람은 대체 어떤 때에 협력을 하고 어떤 경우에 배반을 하는가? 남의 윗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즉 한비자에는 리더로서의 마음가짐이 총망라되어 있다. 인간은 겉으로 내세우는 원칙만 갖고는 움직이지 않는다. 욕망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 본심, 다시 말해 속마음을 읽고 통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남의 마음을 움직일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한비자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상통하는 냉철한 경영의 노하우가 행간에 스며들어 있을 만큼 경영자 같은 리더 계층에게는 한층 더 견딜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 제가 해독하고 있는 책은 한비자입니다. 라고 쉽게 털어놓을 순 없는 속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비자를 즐겨 읽는다고 한다면 부하에게 자신의 속셈을 드러내놓고 많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부하로서도 한비자를 공부해서 경영자나 상사의 판단 기준을 터득해 두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어떻든 한비자를 공부하면 인간 전문가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한비자의 저자는 한비를 높여 한비자로 부르기도 한다. 한비자는 원래 한나라의 제후의 공자로 태어났으나 반개인데다가 말더듬이었다고 한다. 출생한 해는 기원전 280년 전후로 추정된다. 바로 이 중국의 전국시대에 태어난 셈이다. 이것이 그의 행운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다. 행운이라 함은 한비자의 문장이 진나라의 왕의 눈에 들어 주목을 받았던 점이고, 불행이란 그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말한다. 한비자의 문장에 감동한 진왕은 한나라를 공격하고 난 뒤 한비자를 사자로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진나라 궁정에서 왕과 대면하게 되자 이제부터 한비자에게도 운이 열리는 게 아닌가 여겨졌다. 그러나 그곳엔 이미 전에 순자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사가 있었다. 이사야말로 한비자의 비범한 재능을 가장 잘 꿰뚫어 본 인물이었다. 한비자와 같이 있게 된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지위를 빼앗길 것이 뻔했다. 이사는 한비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쳐넣고는 독약을 내어 자살을 명하였다. 나중에야 이사의 간책임을 깨달은 진왕은 크게 후회하며 한비자를 풀어주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이것이 기원전 230년에 233년의 일이다. 얄궂게도 이사는 한비자라는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서 성공을 거머쥐고 재상위까지 올랐으며 진왕은 천하 통일을 이루었다. 그가 진시황이다. 한비자 전 20권 5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비자는 자기 주장을 직접 기술한 문장과 설화와 고사를 인용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핵심 사상은 법과 술인데 법은 법을 중시하는 유파와 술을 중시하는 유파로 나뉘었던 기존의 법과 이론을 통합하여 법술 이론을 완성하고 이를 국가 통치의 근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이 옳고 그리고는 모두 리더에게 의해 결정해진다. 사람을 키우기 전에 자신을 관리하라.
부하는 리더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인다.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은 가치관이다. 본심을 드러내지 마라. 명석함을 감추어두라. 좋고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 신하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내보인다. 군주가 지식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는 자신이 준비하고 공부하려고 한다. 철저하게 부하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리더는 부하의 재능을 얼마만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당신은 귀신처럼 무자비해질 수 있는가? 신상 필벌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물러진다. 귀신이 되고 부처가 되라. 인기와 인망은 전혀 다른 것이다. 동료의 평판에 따라 좌우되는 인간은 중용하지 마라. 당근과 채찍을 가려 쓴다. 형벌과 덕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라. 리더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중요하게 써야 한다. 분별을 확실하게 하라. 직무를 태만히해서도 직무를 침범해서도 안 된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맡겨도 괜찮다는 아니다. 우수한 부하야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적재적소의 원칙을 모두 활용토록 하라. 리더는 사물에는 의당이 써야 할 적소가 있고 재능 역시 의당에 써야 할 적소가 있다. 이들 각각을 적재적소에 두면 군주와 신하는 달리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인사평가의 요체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고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로 평가하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라. 이름뿐인 리더 망군이 되지 말라. 망군이란 망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다. 외국의 힘을 의지하는 군주를 말합니다. 강대국에 의지하지 마라. 작은 이익에 혹하지 않고 큰 이익을 쫓는다. 작은 친절이 오히려 큰 폐를 끼치게 된다. 인간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설득해낼 수 없다. 겉모습만 보지 말라. 본심을 꿰뚫어 보라. 인류 경영자가 짚어낸 설득력의 핵심.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면 된다. 설득할 상대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처럼 불안정한 것은 없다. 조직에서 잘 살아남는 방법을 알라. 용기와 이해 타산을 함께 갖춘다. 잘 생각하고 나서 움직여라. 부하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자신과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선인의 지혜에서 배운다. 만물이 모두 스승이다. 역사에서 배우고 선인의 지혜에서 배운다. 소설을 100권 읽었다고 치면 그 주인공의 숫자만큼, 즉 100편의 인생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도를 믿고 나아간다. 인생의 향로를 무엇으로 비추며 나갈 것인가? 도를 추구하라. 도로서 자신을 바로잡아 간다. 겸허함을 잃을 때 조직도 사람도 망한다. 조직을 융성시키는 방법, 붕괴시키는 방법.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을 가져라. 자기 마음대로만 해서는 어떤 천재라도 경영을 해나갈 수 없다. 삼인 성호,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으로 결정된다. 비밀은 가장 친근한 자에게서 새 나간다. 사람에게 머리를 들 수 없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된다. 분별을 중시하라. 신뢰는 손가락질 받지 않는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리더의 힘은 그만큼 중요하다. 모순되어 보이는 일은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실책이 있음으로써 개선이 인정된다. 남의 탓을 하는 조직은 융성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다.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형벌이 없으면 제동을 걸 수 없다. 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보상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보수가 있기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글을 쓴 사람을 만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떤 사람이 한비자가 지은 책을 진나라에 전했다. 훗날 진시황에 대한 진왕은 고분과 오두를 입고 이렇게 말했다. 이 조난편에 보면 한나라는 지금껏 진나라를 섬겨왔으니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한비자의 말이 실려있다. 한나라가 진나라를 섬겨온 지 30여 년 동안 나아가서는 방패가 되어주고 들어와서는 깔개가 되어주는 구실을 해왔습니다. 진나라가 날쌘 군사를 보내어 남의 나라 땅을 빼앗을 때는 한나라가 이를 도와줌으로써 한나라는 천하의 원한을 감수했고 그 공로는 강한 진나라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공물을 바쳤으니 나라가 아니라 진나라의 한 고을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시황에게 이렇게 말하는 한비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처럼 한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앞에 두고 고심하던 한비자는 약한 나라를 구하는 길은 오직 엄한 법으로 백성을 다스려 나라의 힘을 한 길로 동원함으로써 부강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비자는 법, 술, 세를 주축으로 지도자의 참된 자세를 설명하고 조직 관리와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길을 모색했다. 법이란 법령, 법은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그 법을 바탕으로 공적을 세우면 상을 주고 실패하면 벌을 준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실행한다. 술은 법을 운용하는 방법. 술은 법을 부려서 쓰면서 부하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다. 술이란 군주가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것저것 견주어 보며 신하를 은밀하게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라고 설명하였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신하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세는 권세나 권한을 의미한다. 부국 강병을 주장한 한비자는 철두철미하게 힘의 우위를 신봉하고 있었다. 권력의 핵심. 삼류 군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고 이류 군주는 남의 힘을 이용하며 일류 군주는 남의 능력을 이용한다. 지도자의 권한은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과 같다.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지도자는 발톱과 이빨이 빠진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으며 부하를 뜻대로 부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술의 첫째 조건은 자신의 권한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엄격한 근무 평가, 부하에게 좋고 싫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 한비자가 추구한 지도자학은 중국의 다른 고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인간관이 엿보인다. 그는 인간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동물이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는 애정도 아니고 배려심도 아니다. 의리도 인정도 아니며 오로지 이익뿐이다 라는 냉철하고 일관된 사상을 담고 있다. 한비는 이렇게 말했다. 뱀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애벌레와 비슷하다. 뱀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애벌레를 보면 누구나 징그러워한다. 그러나 어부는 맨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여자는 맨손으로 누에를 잡는다. 다시 말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누구든 용감해진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전자가 좋은 사람이고 후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수레를 팔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관을 팔 수 없을 뿐이다. 사람을 증오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관을 팔 수 있고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비자의 기본 사상이다. 처음으로 한나라의 한비자의 노골적인 인간관과 접한 사람은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사회의 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의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면 군신관계, 즉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이다. 부하는 늘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기회만 있으면 윗사람에게 달라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틈만 나면 윗사람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비자는 지도자는 절대 방심하거나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독단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군주의 권한을 신하에게 맡기면 신하의 세력은 점점 커진다. 그러면 백성들은 신하를 위해 일하고 군주는 외면한다. 윗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때 주의사항. 상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칭찬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덮어둔다. 동양의 마키아벨리 한비자. 그는 철저하게 사람을 신용하지 않았다. 한비자의 불신은 상황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권력이다. 그때 한비자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